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FOMC는 모두의 예상대로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증시는 1%대로 상승하고 있었으나 결국에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그 결과 다우존스 마이너스 1.63%, S&P 500은 마이너스 1.65% 하락하면서 다시 4,000포인트 선을 하향 돌파했고, 나스닥의 경우에는 최고 1.26%에서 마이너스 1.66%까지 약 3% 가까운 변동성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분명히 파월은 시장의 예측대로 25bp 금리 인상을 했고, 은행 리스크도 인플레이션도 고려하며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매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시장이 하락했을까요? 먼저 시장은 항상 그렇듯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있을 FOMC 의사록 발표 전부터 적당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새벽부터 영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0.4%를 기록하며 간만에 한 자릿수가 될 것이라 예측했던 9.9%보다 높았고 1월 수치였던 10.1%보다 높아졌습니다. 3개월 동안 이어왔던 하락 추세가 반전되어 버렸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마저도 6.2%로 1월 5.8%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작년 7월부터 350bp 금리 인상을 해왔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으며 향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더 강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느낌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현재 진행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의 매각을 위해 JP 모건 등 여러 은행들이 정부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은행들이 원하는 지원을 정부가 해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관망하던 시장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은 금리 인상이 발표된 직후부터였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25bp 금리가 인상이 됐고 그 이후 성명서와 점도표까지 발표되면서 시장이 갑작스럽게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성명서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자면 지난번 성명서까지 총 8번 나왔던 금리의 지속적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가 수정이 되어 약간의 추가 정책 확인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바뀌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거나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점도표를 통해서는 연준이 현재 주어진 은행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25bp 금리 인상과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지금 당장 주어진 은행 리스크보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목표에 더 중점을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도표상에서 연준 위원 18명 중 10명이 올해 최종 금리를 5.25%까지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대다수 연준 위원들은 5.25%보다 높은 기준금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도표에서 보시는 수치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연준은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더한 뒤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도표보다 더 자세하게 연준이 올해 미국의 금리와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 표를 보면 12월 말 최종금리는 5.1%가 될 것이며 매년 약 1%씩 하락하여 2026년쯤에는 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과거와 같은 제로금리 시대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외치는 2%대 인플레이션은 PCE, 개인소비지출 지수인데 작년 12월에는 3.1%로 예상했었지만 현재는 3.3%로 예측하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잘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소비 지출 지수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수치보다 약간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년에는 헤드라인과 코어 개인 소비 지출 모두 2.5%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월의 인터뷰를 기다리는 30분 동안 시장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면서 주가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모든 게 예상치와 부합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여전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파월 의장이 등판한 뒤 처음에는 시장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인터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매둘기적이었는데 처음에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시작했으나
끝은 매파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인터뷰 초반 파월 의장은 은행 혼란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중단도 고려했다고 하며 2% 인플레이션을 회복하는 길은 반드시 금리 인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금융 여건 긴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 은행 리스크를 크게 반영한 것도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은행 파산 이전에는 금리를 50bp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도 여전히 있다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흥분시켰는데요. 2월과 크게 다를 것 없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의 56%를 차지하는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부분에서는 아직 디스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는 약간은 아쉬운 말을 했으나 다른 부문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약간은 보이고 있으며 특히나 주거비 쪽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이 포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는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죠. 즉, 우리가 매번 확인하는 금리 인상 예측표는 파월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틀려먹었다는 말이 됩니다. 거기에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 올리겠다는 강한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한동안 양적 긴축을 조정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 현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시장을 흥분시켰던 연착륙에 대해서 최근 은행 리스크로 인해서 연착륙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을 더욱더 실망시켰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바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한 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같은 시간에 상원에서 미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증언을 하고 있었고 제닛 옐런의 한 방이 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중소형 은행의 예금도 다 보장해 주겠다던 제닛 옐런은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제닛 옐런은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하여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고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제 증시를 크게 상승시켰던 발언과는 완벽하게 상충되는 언급을 하면서 시장을 실망시켰고 이것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나스닥을 고점부터 3%나 끌어내려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됩니다.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은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없애버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닛 옐런은 은행 리스크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한 시장에게 다시 큼지막한 은행 리스크 불확실성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동안 시장의 하락세는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다시 중기 상방 추세선을 하향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상하방 추세선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며 나스닥 기준 약 11,300포인트 선까지 약 3.5%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TQQQ를 기준으로 최소 10% 이상 하락하여 1차적으로는 22달러, 2차 지지 라인으로는 2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가격까지도 하락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관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S&P 500도 3,880포인트 선을 1차 지지선으로 3,800포인트 선을 2차 지지선으로 보시면서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인 제닛 옐런의 입에서 큼지막한 악재가 다시 터져나오고 아예 금리 인하는 시나리오에도 없다고 말한 파월 덕분에 한동안 미증시가 하락할 무대가 전부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상승할 시점을 놓친 미국 증시는 다음 FOMC를 기약하는 수밖에 없어졌다고 봅니다. 즉, 상승장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더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죽지 못해서 걱정이었으니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기 투자자 여러분들은 마라톤 선수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갑자기 스퍼트를 올리는 법이 없죠. 조금 느리게 도착하더라도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해야만이 결승선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죠. 마음이 급해서 스퍼트를 올리는 순간 호흡이 망가지고 결국 결승선도 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뮤엘 박님께서 간식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주기적인 제 계좌 공유, 실시간 방송, 여러 소식들을 추가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멤버십 전용 단톡방에 문의해 주시면
그 내용으로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단톡방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사용하는 유료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는데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멘탈 지킴이를 자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를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